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면지역, 우리가 행정구역 있죠?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시 또는 화성시 이런 경우에는 면지역들, 뭐 옛날에 향남면이었는데 향남읍으로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청북면이었는데 청북읍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상향이 돼요. 행정구역이 상향이 되면 그런 기존의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교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본 교재 하나면 학원 강사 뺨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교재 문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은 제가 무한정 판매하는 게 아니라 100분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분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벌써 5분의 1 정도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거의 찼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제가 이제 이메일로 송부해드린 내용들이에요. 이메일로 오늘 이렇게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뭐 메인 교재입니다, 서브 교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하고 이렇게 뭐 신뢰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 강의가 좋아서 또 좀 더 학원이나 일반 강사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재 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뭐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정도에 100분 정도가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메일 한글 파일 그대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재 그대로 송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시면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 더 짬뽕을 해서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제가 계속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송부를 해드릴 거고요. 금액은 48만원입니다. 48만원 책정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저도 어깨가 많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구매하신 거고 어제 구매하신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정말 이렇게 불황기 때 부동산을 공부해놔야지, 그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L자형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이렇게요. 유동성 공급을 해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L자형 어떤 그런 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불경기 때 또는 불황 때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얘기하는, 요즘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 되게 유명하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도 요즘 엄청나게 말들이 많죠. 엄청나게 말들이 많습니다. 공동투자니 어쩌니 뭐 그런 걸 유도해가지고 뭐 지금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뭐 안양에 있는 모 학원도 지금 뭐 소송에 휩싸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뭐 기본적인 권리 분석 뭐 그딴 거 배우겠죠, 그죠? 저도 뭐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으니까.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 12년 전에 제가 수료 쪽만요 정말 한 20, 30개 됩니다. 20, 30개 돼요. 이 돈만 해도,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다녀도 궁금한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궁금한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그래도 많이 좀 방황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저는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제를 해주셨고, 제가 메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더, 이렇게 제 많은 이렇게 판례라든가, 아니면 법조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물건들을 같이 대입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글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한글 파일,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좀 금방 찰 것 같아요. 100분은. 제 구독자가 한 5,000분 되시거든요. 5,000분 되시는데, 오늘까지 한, 17분, 20 몇 분, 거의 지금 거의 5분의 1 이상이 찼어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거의 반절 차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은 100분 이상은 제가 더 드리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또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많이 방출되면 물론 이제 저한테 교재를 사신 분들은 방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뭐 많이 알려져 봤자 자기들 경쟁자만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신 분은 꼭 구매를 하셔서 정말 나중이라도 부동산 공부에 꼭 필요하시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그 강의 후단에 어딨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의 후단에 제가 그 주식 코멘트를 조금 해놨어요.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강의 후단에 주식 코멘트를 조금 할 거고 부동산 교재 필요하신 분은 요거 썸네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이 면에서 읍으로 상향이 되면 그죠? 도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건축물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아니라 경매 물건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무작정 낙찰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낙찰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게 쓰면, 그죠? 세게 쓰면 받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물건들은, 그죠? 정말 더 연구를 해서, 선수들의 영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물건들일수록,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불경기 때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십사.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요. 제 교재하고 함께 1강부터 지금 306강 몇 강까지 있는데 뭐 강의도 짧아요. 옛날에 뭐 250강까지는 뭐 10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핵심만 다 판례라든가 그런 걸 치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냐.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물건을 먼저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69강인데 어제하고 오늘 구매하신 분들은 요 강의들이 없을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구매하신 분들은 365강부터 강의가 없을 거예요. 요것은 제가 이번 달 말에 업데이트하는 걸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달 말에요.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상향되었다. 그렇다면 도로 조건은 어떻게 변하는가? 대한민국 1% 영역이라고 제가 좀 농담 삼아 좀 써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도시지역은 접도 의무가 있죠. 3m 이상의 도로에, 이 3m 이상의 도로에, 그죠? 내 건축물이 여기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지 건축 허가가 나죠. 그런데 비도시 면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이라고 하죠. 보통 면지역이죠. 면지역은 이런 접도 의무까지도 없어요. 그죠? 접도 의무까지도 없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도시 면지역에서는요, 2006년 5월 18일인가? 이 이전에는 사전 신고 건축물이 있고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먼저 지어놓고 건축물을 이렇게 때려 지어놓고 나 건물 졌어. 신고만 하면 되는 이제 신고만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게 바로 2006년 5월 모르겠네. 밑에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5월 18일인가 28일인가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이전에는 그죠? 도로하고 접하지 않았어도 면지역에서 비도시 지역에서요. 특히 이제 평택, 그 다음에 화성, 아니면 뭐 안성 그런 외곽지역 그 우리 도시들이 있죠. 그런 데는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접도 의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뭐 건축 후퇴선 그런 것들이 아예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이장이 이 양반 뭐 박시아이 씨 요 도로에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지었디야? 그리고 그냥 면사무에다 신고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06년 5월 며칠 볼까? 헷갈려. 어버이날이네.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요, 제 교재 18페이지나 19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리고 2006년 이전에는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이 물건이, 몇 번이야, 이게 제가 전에 강의했던 물건인데, 입장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저도요. 요게, 3091.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 이거 아닌데? 2020이구나. 2020 3091. 2020 3091.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있네. 제가 좀 관심을 좀 등록 좀 해놓고요. 자, 요 물건 보겠습니다. 요 물건이 옛날에는요, 행정구역, 여기서 배울 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화성이나 평택, 안성, 뭐 이제 경기도 외곽 도시들 있죠. 시지역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청북읍이잖아요, 읍. 옛날에는 이게 청북면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청북면이었습니다. 그럼 면 지역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2006년 이전에는, 아니,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었다고 했죠. 사후 신고 건축물. 그죠?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이 양반이 박샤씨 여기다 집 졌대야? 그냥 면사무에다 그냥, 대충, 끄적끄적 연필로 해가지고, 볼펜으로 해가지고 그냥, 신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뭐 사용승낙 해줬대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그냥 대충 면사무소도 보고, 그냥 주먹구구실 한 거죠.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집도 부족했던 시절이고, 그죠? 인구는 많이 팽창되고 있는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정상의 또는 어떤 법적인 허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도로인데, 이게 마을 안길이거든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요. 집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구옥이죠, 옛날 구옥. 옛날 구옥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개황도를 보면, 그죠? 개황도만 보면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 이게 도로예요. 이게 3m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 그림만 봐서는 도로에, 그러니까 지금 읍지역이니까, 그죠? 4m 이상 도로에, 그죠? 내 건물로 들어가는 도로가,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항도로 봤을 때는 접했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항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이 도로들은 4m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새롭게 건축을 하려면 건축이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 땅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땅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기가 좀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볼게요. 토지용 계획서가 있어. 이게 조금 저녁이라 늦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아까 개항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도로하고 접한 면이 이게 도로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 도로하고 접한 면이 2m가 훨씬 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를 보면 2m가 안 돼요. 2m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행정구역이 상향돼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잖아요. 읍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자, 읍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내 토지가 접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요. 지금은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낙찰 받아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땅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죠? 그러지 않으면, 여기 이제 건축물이 있긴 한데, 건축허가가 지금 신규로 안 납니다. 그죠? 신규로 안 나는데, 자, 그럼 또 하나 문제점. 첫 번째는, 2m 이상 접하지 않았다. 고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마을 안길이거든요. 이게 좀, 저기로 볼게요. 위성으로 같이 볼게요. 양 겹쳐서. 자, 지금 여기 요거예요. 자, 요건데, 자, 이게 지금 마을 안길이거든요. 이게 마을 안길이에요. 마을 안길.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 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도로로 돼 있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봐요. 그죠?
이게 개인 설령역의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옛날에 새마을길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접도 의무가 문제예요. 접도 의무. 접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m 도로는 맞는데, 이 도로는 맞는데, 법정 도로는 맞는데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요게 이제 요 물건이, 그죠? 요 물건이 이렇게 도로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운 좋게도 이 사람한테 앞에 이 토지주한테 여기 양쪽 있죠? 이쪽에 이쪽 토지주, 그다음에 이쪽 토지주한테 사용수당을 얻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2m 확보했다고 해요. 2m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죠? 2m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이게 4m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4m가 안 된다고요. 자,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4m 도로에 2m가 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앞으로 그럼 영원 불멸하게 이 땅 건축을 못하는 땅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생각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계산에서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운 좋게 내가 여기서 이게 3m 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측정해볼까? 측정해보죠, 뭐. 어딨어? 거리. 봐봐요, 여러분. 이 도로가 포장은 돼 있긴 하지만 이 도로가 여기서 이 도로 너비가 폭이 2.83 3m가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럼 옛날에 지금 만약에 행정구역이 다 상향된 곳은 무조건 3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죠?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3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3m 이상 확보 못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죠? 그냥 내가 이 건물은 영영 불멸도록 계속 고쳐가면서 써야 돼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건축법을 받게 되죠. 자, 비도시지역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죠.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의무죠. 이게 접도 의무. 뭐 3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그 다음에 건축선의 지정. 이게 건축 후퇴선이거든요. 건축 후퇴선. 요런 것들이 44조부터 건축법 44조부터 46조가 비도시지역은 적용을 안 받았어요.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이 있을 때는 건축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원하지 않게 행정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와 버렸어. 읍지역으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죠? 행정구역이 읍지역으로 편입돼 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운 좋게 이 앞에 이 양쪽에 이 토지주들한테, 여기요, 이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 좋게 아니면 매입하든지 해서 이렇게 3m를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도로 자체가 3m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걸 없애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설령 이게 도로로 인정되었어요. 이제 도로입니다. 이건요, 이제 도로인데, 자, 3m가 안 되는 도로는 바로 요것만 하시면 돼요. 별개 건축 후퇴선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2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도로가 있으면, 이게 3m가 안 되면 이 도로 중심을 통해서 여기 2m, 여기 2m. 그죠?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2m만큼 건축 후퇴선을, 후퇴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이 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런 단점도, 그런 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임야다 보니까, 임야가 섞여 있는 땅이다 보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 허가 조건으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뭐 크게 더 도로를 넓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4m를 요구하고 있지만요, 이쪽 주위의 형상들을 봐서 6m를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재수 없으면 3m를 더 후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읍지역에서는 대부분 4m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상향됐다. 그러면 건축 후퇴선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제 교재에다가 뭐 일부는 보여드릴게요. 이메 좀 확인해야 되고, 건축 후퇴선, 그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현황 도로일 가능성이 현황 도로 맞아요. 그죠? 마을 안길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그죠? 일부가 임야예요.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 농지 지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옛날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토지만 매각이거든요. 토지만 매각. 법정 이상은 성립 여지 있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게, 건물을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죠. 제가 기가 따갑게 그냥 한 10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아니 건물 등기도 없어. 그죠? 이 토지는요 건물 등기도 없어요. 건물 등기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법정지상, 이 건물이 언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런 것은 우리 교재 나가드리는 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요것은 뭐 교재를 사든 안 사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언제 들어섰냐 확인하려면요. 시청 재산세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요. 재산세는 내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6년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물론 저당권하고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요. 대부분 다 재산세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일반 건축물 다 재산세는 내요. 과태료도 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착안해서 재산세과에 전화하면 이 건물 언제 지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여쭤봐야 돼요. 정중하게 여쭤보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씨발 당신이 뭔데 나는 당신한테 뭐 코멘트 해줄 의무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일이 복잡해지죠. 행정 정보 공개 요청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당 공무원한테 정중하게 예의 있게 하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분들께서. 그분들도 뭐 사람 솔직히 뭐 그분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공개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것은 뭐 개인 어떤 그 정보가 아니에요. 개인 정보,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대부분 이게 아마 70 몇 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70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80년인가? 하도 오래가지고 기억이 까막까막하네. 어쨌든 간에 재산세 납부 내역 분명히 확인하시면 이 저당권하고 날짜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죠. 저당권 들어올 때 건축물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비도시 면지역에서 경매를 하실 때 특히 화성시, 뭐 평택시, 안성시, 뭐 이런 뭐 용인시, 뭐 수원시 막 이런 외곽 쪽 많잖아요. 그죠? 이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죠? 세금 다 내요. 그죠? 건물은 매각제 법정단 여부를 확인해.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씀드렸고 2006년 이전에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사후 신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사후 신고 건축물은 행정정보공고 요청을 한다든가 도로관리대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2006년 5월 8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이게 경기도 수도권 외곽적,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외곽에 있는 시군구는 대부분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죠? 뭐 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사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에도 저희 집도 건축물장이 늦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이 상향되면 그죠? 건축법상 44조에서 46조가 적용되므로 다 적용되죠. 그렇지만 기존의 도로가 3m가 안 되더라도 요 도로는 무시하시고 건축 후퇴선만 적용받는다. 되셨죠? 되셨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요거 이제 뭐 임차인 권리금에 대해서 오늘 상가 경매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판례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건 좀 제가 다음번에 해드리고 이번 강의는 요렇게 369강이었고 어쨌든 요렇게 좀 이렇게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 구매해주신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제도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경매 좀 편하게, 어렵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경매는 쉽게, 부동산은 쉽게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정말 어렵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들 읽어봤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모든 게 물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이만큼 레벨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학원 강사들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이런 저의 강의를 교재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거의 뭐 5분의 2 이상이 지금 구매를 해주셨고, 제가 목표한 어떤 그런 인원수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뭐 주식시장이 지금 혼돈의 장이죠. 혼돈의 장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시황에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무식해서 그럴 수 있죠. 멍청해서 무식해서 뚝심 있게 오로지 하락이다 외치는 작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하락 트렌드. 굳이 지금 주식 사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굳이 주식 사서 마음고생 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음고생을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하락이 끝나고 제반 이동 평균선들이 상승으로 돌 때, 그때 주식 차분하게 느긋하게 해도 안 늦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올까 말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락 중에도 반등했고, 또 이렇게 하락 중에도 반등을 했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하락 추세대에서 쳐맞고 내려오는 거고, 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쳐맞고 내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쳐맞고 내려오면 여러분 고통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금리 인상 사실 둘째 문제예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대기업의 자금 악화, 줄도산,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적은 말도 없이 개판이겠죠. 그죠? 실적은 개판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여러분 90% 이상이 다 주식시장에서 돈 물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 중에 거의 진짜 80% 돈을 잃었어요. 최근 1년 만에, 2년 동안 이렇게 상승장에도 돈을 못 보셨대요. 저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상승장에 쳐맞고 올랐다 쳐맞고 이런 자리에 다 물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못 버텨요. 일반인들이 못 버틴다고요. 근데 그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0억 투자했는데 지금 2억,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라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많은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주식하지 마시라고. 지금같이 이렇게 좀 금리 상승기에 불안기 때 부동산 공부 생각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분 사장님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한 주식 열풍이 코로나 때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돈을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날리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주식에 미쳐 있어요. 그죠? 맨날 주식 코카창을 봐야 돼요. 저는 주식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제 계좌 보여드릴까? 제가 어제 266원 있다고 말씀드렸나? 저는 벌면 바로바로 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주식 안 해요. 주식하는 분들처럼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일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주식을 봐야 되고 막 맨날 그래요. 자, 그런 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그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죠? 아니면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 되지만, 제가 쓸데없는 얘기 또 했네. 어쨌든 간에 하락의 연속이고, 제가 이제 요 근래 말씀드린 게 이제 요게 깃발 요렇게 딱 맞죠? 그죠? 저점 고점 3, 3일 동안 있다가 뚫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출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선골 반점이다. 선골 반점을 하락 추세기 때문에 저는 폭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골 반점을 이 갭을 메웠어요. 메우고 이제 깃발형 완성하면서 이렇게 좀 쳐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쳐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추세대에 걸리게 돼 있겠죠. 이 하락 추세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요? 지금 오르는 이유는 쳐맞으려고 오른다. 쳐맞으려고 오르는 겁니다. 경기 침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차트전이거든요. 차트가 지금 그렇게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죠. 단기적으로 올랐긴 했는데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저는 조금 보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쳐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속절없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마음고생 또 심하시잖아요. 정말 주식은 여러분 21선 돌긴 돌았어요. 5일선 골든크로스 했고 60일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골든크로스 하고 이 추세대 돌파하고 여기서 다시 또 재차 밀리겠죠. 그죠? 재차 밀리고 언제까지 막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막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주식이라는 건 오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으면 다시 한번 되밀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바닥 다시 확인하는 과정 또는 여기서 약간 N자형 상승 그리고 N자 여기보다 한 30% 각도 위에서 바닥을 지지하는지 여부 그런 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주식을 매입하셔도 안 늦어요. 굳이 이런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사서 처물려서 마음고생 하시지 말고 또 여기 올라오면 또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또 여기도 바닥이라고 이 쌍바닥이라고 또 주식 사서 처물려서 마음고생에다가 또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또 팔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주도주였고 이차전지가 주도주였다면 올해는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그죠? 내년에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주도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에 투자하자.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봅니다. 그전에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가끔씩, 파생상품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맨날 마음고생해요. 주식에 선수들도 이렇게 한 번 음선 딱 맞아버리면요. 계좌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그죠? 제 아무리 선수를 하더라도요. 아무리 개별 종목이 이렇게 종합지수 폭락해도 개별 종목 상한가 치는 거 있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0개 종목 중에서 그거 하나 개려내려면 정말 백사장에서 금덩이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검색해야 되고 그죠? 실력이 없는 여러분, 저보다 실력이 없는 여러분들도 다 검색하실 거예요. 저도 2000 종목 검색하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종목을 추려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실력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쉬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주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의 노예가 되면 평생 주식의 노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려면 저처럼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주식을 계속 하시려면 파생상품도 공부하세요. 파생상품도. 그죠? 하락장에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상승에는 상승으로 베팅하는 거고 그렇게 파생상품도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오로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식 지금부터는 매입하는 거 자제하시고요. 원래는 이 전저점 하락 추세대에서 이 전저점을 뚫으면 안 돼요. 근데 뚫어놨어요. 뚫어놨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락수에 돌파해버리고, 그죠? 다 재차 밀려서, 이 60일선 이렇게 돌고, 그러면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가담할 겁니다. 주식을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 좀 주식은,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경고 신호, 드리고 싶네요. 못 먹어도, 그죠? 못 먹어도 주식 하지 마십시오. 그죠? 당분간은. 여기 올라도 주식 하지 마십시오. 올라도. 지금처럼, 불투명한 어떤 그런 시황에서 솔직히 파생도 어려워요. 파생상품도 하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왜? 파생상품은 뭐 급딱 올랐다, 막 30% 올랐다가 뭐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종가, 아침에 시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파생상품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